월 400시간 논란의 진실법은 어떻게 보나? 박나래 전 매니저 쟁점 정리. 최근 한 연예인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노동과 법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월 400시간 노동, 그리고 5천만 원 수당 미지급 주장. 이 숫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상식과 법의 실제 기준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 매니저들이 근무했던 곳은 대표 포함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실제로는 2명의 근로자만 일했던 아주 작은 규모의 기획사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법적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주 52시간제,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노동을 이야기할 때 자동으로 이 기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월 400시간 근무라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근로시간 그 자체의 위법성보다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됐는가라는 문제로 옮겨가게 됩니다. 전 매니저들이 요구하는 시간 외 수당 5천만 원. 이 금액 역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 계산으로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즉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시급 기준으로 나눠보면 약 3,480시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노동이 있었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실제로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가를 하나하나 따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전 매니저들이 주장한 월 500만 원 급여와 수익의 10%를 배분하겠다는 구두 약속의 존재 여부입니다. 문서로 남아있지 않더라도 이 약속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근로조건이 될 수 있고 임금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다만 문제는 증명입니다. 구두 계약도 분명히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메일,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로만 오갔던 약속은 법정에서 쉽게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노동법, 근로시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여부까지 여러 쟁점이 얽힌 채 하나씩 법적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의 관계가 어떤 법적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자극적인 표현보다 법이 실제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근로시간이 길었느냐, 짧았느냐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 시간이 법정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보다는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400시간 근무라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실제 근무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하나하나 따져보는 데 있습니다.